안녕하세요. 금천구 주민 여러분. 매년 내야 하는 지방세.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셨죠? 오늘 제가 그 복잡한 세금 이야기 아주 쉽고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떻게 내야 하는지, 혹시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돈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 돈 꼭 내야 되나? 그쵸. 그 이유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세금의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국민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의 경제적 부담. 와,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요. 우리가 더 좋은 금천구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예요. 우리 동네를 위한 회비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약속해서 모은 소중한 돈,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구청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우리 집 가계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돈으로 우리 주민들 복지도 더 챙기고 어두컴컴했던 골목길을 환하게 밝히기도 하고요. 또 방범용 CCTV를 달아서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낡은 도로나 시설물 같은 것도 고치죠.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낸 세금이 돌고 돌아서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그 혜택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생활이랑 아주 밀접한 지방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딱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주민세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동네 주민이라면 내는 세금인데요. 뭐랄까, 우리 동네 회원 자격으로 내는 회비?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해당되고요. 1년 이상 머무는 외국인 주민분들도 포함됩니다. 금액은 지방교육세까지 합쳐서 딱 6,000원. 그리고 내는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하실 자동차세입니다. 보통 1년에 2번 6월하고 12월에 나눠서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미리 내는 연납이라는 제도예요. 1월에 미리 내시면요, 무려 5%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요즘 같은 때 5%면 정말 크죠?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좋고, 우리는 세금을 아끼니까 좋고, 정말 서로에게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1월 꼭 기약해 두셔야겠죠? 자,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이나 땅 같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날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시는 거고요.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세액이 한 번에 나오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걸 반으로 나눠서 7월에 한 번, 그리고 9월에 또 한 번,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내게 됩니다. 네, 다음은 등록면허세인데요.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특정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 넘는 면허들은 매년 1월에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보고 이 시기에 맞춰서 정기분이 부과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개인 지방소득세입니다. 이건 뭐 직장인이시든 사업을 하시든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잖아요. 바로 그때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요즘은 방법이 정말 다양하고 간편해졌어요. 세금 내는 거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첫 번째,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이택스나 위택스 사이트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쓰시는 은행 앱으로도 바로 낼 수 있고요. 두 번째, 고지서 들고 가까운 은행 창구나 ATM 기기 가셔서 직접 내는 방법도 물론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서에 보면 나만 쓸 수 있는 전용 가상계좌 번호가 있거든요. 거기로 그냥 계좌 이체하시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 중에서 제일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년 세금 흐름을 달력처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면 할인받는 걸로 시작해서요. 5월엔 지방소득세, 여름엔 자동차세랑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가 있고요. 9월에 남은 재산세 내고 연말인 12월에 다시 자동차세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주요 납부달만 딱 기억해 두시면 기한을 놓치는 일 훨씬 줄어들 거예요. 자, 이제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꼭 정확하게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깜빡 잊었거나 사정이 있어서 세금을 제때 못 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납부 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요. 바로 원래 세금의 3%가 가산세로 붙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체납이 계속되면 매달 0.66%의 가산세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월급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에는 아예 번호판을 떼어가서 운행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주민분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귀 기울여 주세요. 세금을 안 내면 비자 연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이 있으면 비자 연장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제한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아예 체류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금에 대해 알아봤지만 살다 보면 또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세금 관련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생기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 바로 다산 콜센터 02120으로 전화하시는 겁니다. 특히 다산 콜센터의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전화해서 9번을 누르시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까지 무려 5개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장벽 걱정 없이 누구나 편하게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유용한 서비스 아닌가요? 네, 오늘 금천구 지방세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이제 세금 고지서를 받으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내는 이 돈이 우리 동네를 어떻게 더 좋게 바꾸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이 내시는 세금 한 푼 한 푼이 우리 금천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